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지수는 오늘도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팀장 승진 후 3개월째 그녀는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요. 내일도 9시까지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요. 지수는 스케줄러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어요. 언제부터인가 주말에도 일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해요. 집에 도착한 지수는 냉장고 앞에 서서 멍하니 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편의점 도시락과 커피로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얼굴은 한층 야위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지수는 알람을 끄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10분, 20분, 30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간신히 일어나 출근했지만 평소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지수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아요.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져서 같은 문서를 몇 번씩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점심시간에도 식욕이 없어요. 미영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지만 지수는 일이 많아서라며 거절했어요. 사실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혼자 있고 싶었지만 동시에 외로웠어요. 모순된 감정들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 주 금요일 지수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밤샘 작업으로 준비한 자료예요. 하지만 발표 도중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소 같으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녀는 결국 회의를 중단하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지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인 결과예요. 그날 오후 지수는 조퇴를 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간 걸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주말 지수는 오랜만에 친구 소영이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소영이는 지수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지수야, 너 정말 많이 힘들어 보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지수는 그제야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쌓여있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식욕 부진, 무력감. 모든 것을 말하고 나니 조금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수야, 이건 번아웃 증상 같은데. 나도 2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 그때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 너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소영의 조언을 듣고 지수는 망설였어요. 상담을 받는다는 건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지수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어요. 상담사는 지수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어요. 지수님, 번아웃은 질병이 아니라 신호예요. 몸과 마음이 이제 충분하다, 쉬어야 한다고 보내는 신호죠.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상담사의 말에 지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자신이 약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깊게 숨쉬기,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무엇이든 좋아요. 지수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5분간 심호흡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처음에는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후에 업무 집중력이 훨씬 높아진 것을 느꼈어요. 퇴근 후에는 무조건 일과 관련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요리를 하거나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몇 주 후 지수는 직장에서도 변화를 시도했어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던 습관을 버리고 팀원들과 업무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다음 날로 미루는 연습을 했어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충분히 잘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바꿔갔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지수는 여전히 회복 중이에요. 번아웃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번아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어요. 최근 상담에서 지수가 한 말이에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과 몸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피곤하면 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 방법을 찾아요. 지수의 책상 위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했어. 매일 저녁 그녀는 이 메모를 보며 자신에게 말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번아웃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경험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용기예요. 지수처럼 우리 모두는 회복할 수 있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